네, 안녕하세요. 김컨입니다. 직무수행계획서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많이 좀 느끼시나 봐요. 그래서 오늘은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이 정해져 있잖아요. 그 양식에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떤 공식 아닌 공식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한번 슬라이드 보시죠. 자, 슬라이드를 보시죠. 제가 한번 전자펜으로 한번 해볼게요. 그 직무수행계획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다 그 조직에서 두 가지 버전이 있죠. 하나는 양식이 딱 정해져서 그 1, 2, 3, 뭐 서론, 본론, 결론으로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곳은 뭐 A4 용지 3배로 쓰세요. 양식은 자유예요.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. 대체로 그러하지만 대체로 지금 제가 늘 추천드리는 양식은 이런 형태예요. 첫 번째는 지원하신 기관이나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어떤 이해, 역할을 서론 부분에 좀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. 그리고 앞에 썼던 서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시는 거고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다짐이나 포부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게 이 결론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. 통상 이 세 가지 1, 2, 3로 구성이 되는데 스토리는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렸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요 이 부분입니다. 1번 요 부분 요 시작하는 부분 이 스타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가볼게요. 자, 첫 번째는요.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관이죠.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기관, 조직,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. 이 직무에 대해서 좀 나는 이런 기관을 이해하고 있고 이 직무에 대해선 이런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걸 알고 있다. 그러하니 나의 어떤 경험, 자격 등등을 가지고 여기에 지원하는 바이다. 이런 분위기를 첫 부분에 집어넣는 게 서론의 핵심입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. 가보죠. 가보시면 제가 앞에 보신 요 부분을 잘랐어요. 이 1번 서론 부분을 자른 게 여기인데 자, 그럼 여기에 이 회사 기관과 직무에 대한 이해해 놓고 제가 소제목 내용이라고 했습니다. 소제목이라는 것은요. 여기 여러분들이 뭐 5줄을 쓰시던 아니면 뭐 10줄을 쓰시던 간에 이 5에서 10줄을 핵심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 또는 어떤 단어의 조합 등등을 이 소제목에 쓰시는 겁니다. 의무냐? 의무는 아니에요. 상황을 봐서 소제목을 쓸 수 없겠다 싶은 상황들이 있죠. 분량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특수성상 소제목을 쓸 필요가 없겠다 싶으시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. 다만 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거 지금 오늘 궁금해하시잖아요. 이게 공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가보죠. 보겠습니다. 예를 든 게 NCS에 나오는 사무행정 직무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. NCSS 보면 이런 사무행정 직무, 그래서 사무행정 직무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고 요 밑에 있는 이런 능력 단위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NCS 사무행정을 참고로 제가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지원 기관에서 제시한 이거 있죠, 이거 직무기술서. 예, 대체로 공공기관에서 채용하실 때 직무기술서를 채용 공고 파일에 올려둡니다. 이런 직무인이 이런 직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번 지원해 보세요라고 상세하게 직무기술서가 나와 있고요. 이 직무, 각 기관의 직무기술서는 이 NCS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오늘 NCS 그대로 사무행정을 그대로 가져온 케이스고요. 자, 또 여기서 팁 하나. 서론 부분에 들어가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것을 간과하시냐 그러면 그 해당 조직 있죠. 해당 조직의 이해를 이해하는 부분을 삽입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. 거의 자기소개서와 뭐라 그럴까 뚜렷한 구분 없이 직무수행 계획서의 첫 부분을 시작하시는 거죠. 그러시면 조금 에러고요. 직무수행 계획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직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. 그리고 나는 이해와 동시에 내 자격 경력도 여기에 부합한다.
그러하니 나는 이런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. 그게 직무수행 계획서의 핵심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들어가실 땐 해당 조직을 나는 이해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. 여기서 이해라 함은 제가 따라 갖고 왔는데 이해라 함은 요거 보시네요. 이해라 함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그 해당 조직의 어떤 존재 이유, 미션이죠. 미션이나 또 목표, 비전, 핵심 가치라든지 뭐 인재상이라든지 아니면 조직도, 조직 구조, 어떻게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다,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 조직이다라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그렇죠? 자, 갑니다. 예를 들어 뭐 어디가 있을까? 네, 저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를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보시면 이런 홈페이지에서도 뭐 식약처 쪽에서도 채용 공고 많이 나겠죠.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바쁘게 정말 고맙게 우리 국민을 좀 안심시켜주는 조직인데 여기를 보시면 쭉 제가 한번 볼게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십니까? 식약처 소개라고 있어요. 이렇게 소개에 들어가시면 슬로건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식약처라는 조직은 비전이라고 하면서 안전한 식의약과 건강한 국민 추구하겠다. 목표는 제품에서 사람 중심으로 식의약 안정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. 전략들도 이렇게 있죠.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거리 안전,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물 이렇게 공감과 혁신을 위한 더한 식약적 안전 등등 있고 슬로건도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이걸 보시면 뭘 보시냐 그러면 이 조직에 지금 예를 든 요즘에 제일 바쁠 조직 중에 하나인 이 식약처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운영이 되냐를 보는 겁니다. 여기서는 여러분의 직무가 이러한 것들은 나오지 않죠. 다만 여러분의 직무, 각 팀의 직무들이 모여서 이 식약처라고 하는 조직 전체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의 직무 수행 계획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다시 화면 공유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 말은 다시 들어가 보시면 서론 부분에 써야 될 것들을 해당 조직 이해라는 건 그 회사 조직의 그 밑에다가 어떤 비전이라든지 어떤 미션이라든지 뭐 목표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이런 큰 틀의 내용들이 이쪽 부분에 작게는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다시 설명드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직무수행계획서는 나 잘랐어요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내 직무수행계획서를 읽어보는 기관의 채용 담당자, 심사위원분들이 이 사람 우리 조직 잘 이해하고 있네. 더군다나 지금 뽑고자 하는 이 직무에 적합한 기술이나 태도나 등등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직무수행 계획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조직임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제가 홈페이지 보여드리면서 비전이 있어야 뭐 있어요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. 다만 해당 조직마다 비전이나 미션이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조직이 있고 또 비전 미션을 좀 뒤쪽에 감춰둔 어떤 홈페이지 상처를 찾기 힘든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? 제가 가지고 왔어요. 보시죠. 노란색은 실제 하나의 어떤 예시로 제가 만들어 왔는데 자 보시죠. 이게 서론이에요. 서론 부분 앞부분 앞에 시작할 때 예시를 갖고 온 겁니다. 땡땡 기관 및 땡땡 직무에 대한 이해하고는 이렇게 썼어요. 고객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땡땡땡 여기가 땡땡땡은 어떤 기관명이 되겠죠. 이라는 미션. 자, 여기 핵심입니다. 미션.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오타가 났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는 아마 그 회사, 그 조직의 홈피에서 가지고 왔을 겁니다. 미션이기 때문에 받는 미션을 실현하는 그 조직 명이죠. 이름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명이겠죠. 그게 뭐 사무행정이면 사무행정 직무, 뭐 아니면 뭐 다른 거 직무 이렇게 땡땡 직무는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뭐 어떤 사업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직무입니다. 라고 블라블라 쓰고 그리고 여기 요 직무 뭐 사무행정 직무의 주요 역할을 정리해 봤습니다. 라고 하면서 1, 2 여기는 1, 2 두 가지만 넣었는데
뭐 3도 있을 수 있고 4도 있을 수 있고 그죠? 이 직무의 역할들입니다. 참고로 나중에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. 여기에 들어가는 이 직무의 주요 역할들은 어디서 참고할 수 있냐 그러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직무 기술서 또는 채용 공고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. 자세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집어넣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낼 때는 좀 짧게 뒤에 써 있는데 뭐 이런 주요 역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공부를 해서 A사에서 뭐 땡땡땡 직무를 3년 동안 했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앞 본론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무 수행 계획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라고 하면서 서론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이 서론 부분에선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그 기관의 홈피를 체크해라.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가져온다? 그죠? 비전이나 뭐 목표나 뭐 어떤 전략 등등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. 뭐 하는 조직인지를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메시지를 서론 부분에 좀 넣는다. 그리고 직무, 이 직무는 여기 쭉 써놨네요. 직무 기술서 아니면 채용 공고를 보시면 그래서 이런 기관임을 알고 있고 이런 직무임을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니 구체적으로 2번 본론에서 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라는 게 이 서론 부분을 구성하는 핵심입니다. 그렇지 않고 자기소개서와 구분 없이 서론 부분부터 막 이렇게 쓰시는 부분들은 조금 애매모호하죠. 읽다가 읽지 않을 수 있는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직무수행계획서 처음 시작할 때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서론 부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주시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